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825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공동대표로 일하고 있는 김원곤입니다. 모니터 팀장 이봉호입니다. 네, 김나래입니다. 드디어 인사하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우리가. 드디어 우리 뉴비 네. 김나래 활동가의 목소리 출연. 사실 지난 방송에서도 출연을 약간 했었는데 네. 알아채지 못한 시청자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뉴비가 뭐야, 근데? 새로운 분입니다.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요. 네. 오늘 오프닝 바뀐 거 보셨죠? 네. 우리 아픈 마음으로 또 이정희 PD를 떠나 보내드렸지만은 이렇게 또 새로운 모습으로 또 더 재밌게 방송 만들어 보려고 우리 김나래 활동가와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네. 진짜 미디어 탈곡기 유튜브 버전을 앞으로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지 좀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조금 전에 얘기를 하다 왔는데요. 아마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좀 찾아뵈려고 하고요. 이번 주에는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했던 미디어 탈곡기 수준으로 펑크 안 내고 잘 가는 것을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미디어 탈곡기에 아빠가 잠깐 쉬시고 미디어 탈곡기 언니가 왔다 뭐 이런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아직도 총선 미디어 감시연대 보고서를 내고 있어요. 징하죠? 네. 우리만 총선이 안 끝났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선거하고 무관하게 이게 선거 콘텐츠긴 하지만 네. 선거와 무관하게 이 종편의 폐해를 어떻게 우리가 고쳐 나갈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네. 총선이 끝났더라도 오늘도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선거 보도를 특별히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선거방송특별심의위원회라고 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안에서 이렇게 구성돼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하부 조직이 아니고 오히려 선관위에서 만들라고 해서 만드는 조직이거든요.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하는 조직이에요. 그런데 사실 모든 내용들은 또 그러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와 거의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아래서 이렇게 일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네, 그렇죠. 실제로 임명장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드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선방심의라고 앞으로 부를게요. 이 선방심의는 사실 방통심의보다 더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잘해야 되지만 그거는 일상적으로 늘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하는 것이고 선방심의는 선거에 특화시켜서 선거 시기에 대체로 5개월 정도 되는데요. 5개월간 그 선거 전이죠. 선거 이전부터 이후까지 그 사이에 선거 관련돼서 얼마나 공정한 선거 보도를 할 수 있느냐. 꼭 보도뿐만 아니고 방송. 토론 프로그램 등 선거 방송을 얼마나 공정하게 하는가를 담보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래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 안에는 그 심의 규정 안에는 예능 프로그램과 시사 대담 프로그램, 토론 프로그램에 대한 조항이 다 따로 있어요. 그 안에서 심지어 예능에서도 만약에 너네가 선거를 다루면 방송이 이런 건 하지 말아라라고 아주 세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선방심의 21대 총선 선방심의를 저희가 계속 가서 모니터를 해갖고 와서 보고서를 썼어요. 지금 한 6편 정도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제 막바지입니다.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 회의가 마지막 회의입니다. 네. 그런데 한 번도 칭찬하는 보고서는 쓴 적이 없고요. 계속 실망이다, 너무 실망이다, 정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런 보고서가 나오다가 이번 보고서는 선방심이 왜 있냐 이런 정도 수준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을 오늘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네. 일단 저희가 이게 다 나쁜데요. 뭐가 더 나쁠까? 어떤 심의가 더 아쉬울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든 것이 이제 순서대로예요. 근데 처음으로 낸 것은 지금 채널A 보도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게 다 채널A입니다. 채널A의 신의 한수 사전 투표 조작서를 인용한 그 보도가 있어요. 방송이 있어요. 이 방송부터 이건 봉우 씨가 쭉 풀어주세요. 네. 채널A가 투표를 불과 4, 5일 정도밖에 남겨놓지 않았던 4월 10일에 메인 뉴스에서 사전 투표 조작서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황당한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4월 10일에는 이미 사전투표 조작설이 구글 유튜브에서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다른 매체들은 팩트체크를 이미 낸 이후에요. 사전투표가 일어날 수가 없다. 조작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런데 그대로 인용한 것이죠. 그럼 도대체 왜 인용했느냐? 그 보도를 보면 참 황당한데
채널A 4월 10일자 민주당 사전투표 vs 통합당 당일투표 셈법 다른 여야라는 제목의 보도입니다. 네네. 이게 vs로 여야를 붙여놓은 거 보니까 그 제목대로 보도가 흘러가요. 네. 예를 들어서 사전투표를 여당은 독려를 하고 있는데 야당은 당일 투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네네. 실제로 그 국회의원들 그 당 지도부에서도 사전 투표에 간 사람은 몇 명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왜 여당과 야당은 그렇게 사전 투표에 대해서 온도차가 있느냐? 역대 선거에서 사전 투표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해가지고 늘 약간 진보적인 민주당이 유리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은 사전 투표 열심히 하라 그러고 미래통합당은 아닌 거다. 요런 보도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보도의 끝이에요. 여기서 보도를 끝냈어야 돼요. 끝냈어도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실제로 이런 보도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서 끝냈어도 되는 보도에서 채널A가 갑자기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사전투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러면서 신의 한수 영상을 갖다 붙입니다. 이게 사족이에요. 없어도 돼, 이 내용은. 그러면서 이렇게 이건 기자가 사족이 아니고요. 이 내용을 하기 위해서 앞에 얘기를 했을 뿐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이게 보도 구성상 이 내용이 없어도 되는데 왜 굳이 넣었을까? 네. 여기서부터 채널A의 의도에 대한 의심이 든다는 거죠. 기자가 이렇게 말한 다음에 바로 신의 한수의 한 장면을 그대로 영상을 그 출연자 얼굴만 안 보이게 블러 처리해가지고 냈습니다. 여기서 이 인용된 신의 한수의 발언은 이런 내용입니다. 사전투표함이 4박 5일간 보관되어 있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위험이 있다. 예, 아무도 모르는 위험. 그거 좀 알아오시지. 아무튼 간에 그래서 채널A가 이렇게 신의 한수 영상을 보여준 다음에 통합당이 사전투표를 적극적으로 독려하지 않는 데에는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라면서 보도를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와, 저 신의 한수에서 내는 사전투표 조작설이 미래통합당의 선거 전략을 좌우할 만큼 엄청나게 뭔가 믿을만한가 보다. 네. 이런 인상을 준다는 거죠. 저는 사실 이 신의 한수 출연자가 한 말도 문제가 신의 한수를 가져다가 지금 신의 한수는 되게 극우 유튜버이고요. 사실 되게 많은 부분이 팩트체크가 필요한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잖아요. 허위 조작 정보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방송이었는데, 그러니까 방송 채널인데 이 채널의 내용을 채널A가 팩트체크도 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와서 보여주기만 하고 게다가 이 사람이 직접 이렇게 말했잖아요. 통합당이 사전투표를 적극적으로 독려하지 않는 데는 이런 이유도 있다는 관측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힘을 실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말해주는 수준이 아니고 퍼뜨리는 거지. 야, 이거 진짜 니네 조심해. 사전투표 하지 마. 이거 바뀔지도 몰라. 4박 5일 동안에 보관되어 있는데 어떻게 뒤집힐 줄 알아. 이 얘기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래서 진짜 이상한 보도였다라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심의가 너무 허술하게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최근에 들어서 이 방송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선방심의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더 약오르는 건 뭐냐면요. 토론할 때는 굉장히 나쁘다는 말들을 자기들끼리 굉장히 열심히 해. 이 방송 문제 있다. 자, 문제 있다. 엄중하게 하자. 그리고 투표합시다. 투표는 아니죠. 이제 결과 자신의 의견을 냅시다 하면 너무 실없이 엄중하게 굉장히 나쁘다 해놓고 중징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법정 제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자, 이번에도 거의 마찬가지인데요. 이 보도의 나쁜 점은 저희가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심의가 어떻게 됐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이 방송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8조 객관성을 위반했느냐를 검토했습니다. 네. 당연히 이건 객관성이 위반되죠. 위반되는 정도가 아니야. 이거 허위 조작 정보를 거의 퍼뜨린 수준의 뉴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심의위원들 대부분도요. 굉장히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김용관 의원 종편이 보도하면서 유튜브 화면을 넣는 것 자체가 객관성 위배다. 그래. 신의 한수 왜 넣냐 이거죠. 그거 자체가 객관성 위배다. 네. 정인숙 의원 기자가 사전투표 제도 자체를 왜곡하고 조작 가능성을 오인하게 만든 심각한 발언을 구체적인 근거 없이 했다. 예, 근거 없이 전했다. 네. 정인수 위원은 법정 제재 의견을 냈습니다. 네. 여기에 김영미, 박상호 위원 등도 법정 제재 의견에 동의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법정 제재가 나왔어야 되는데 왜 안 나왔을까? 여기서 두 분의 어그로권이 있습니다. 미래한국당에서 추천한 권오현 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전투표제에 대해서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고 오늘 민경욱 의원이 무효소송까지 내고 그렇게 보도가 됐다. 채널A가 논란을 소개하는 부분이지 유튜브 채널을 인용했다고 해서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하면 안 된다. 와,
아니 이건 소개만 한 수준이 아닌데 분명히 제가 아까 정말 중요하다는 건 소개만 한 게 아니라니까 진짜 이런 관측이 이런 식의 관측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소개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아니 그것도 그건데요. 이분은 그러니까 권오현 위원은 사전 투표 조작설을 지금 사실 믿고 있는 거죠. 지금 그쵸. 말씀하시는 거 보면. 지금도 논란이 되고 강하게 있고 밀고 있는 네, 민경호 의원이 소송까지 했으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도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오현 위원도 지금까지 다른 매체들이 냈던 팩트 체크는 안 보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박세각 위원도 미래통합당이 당일날 투표하는 주장의 논거를 찾은 건데 그 논거를 유튜브에서 찾고 그 유튜브로 보면 그렇게 관측할 수도 있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선거 전략이 어디에서 근거를 갖고 있느냐를 찾다가 채널A 기자가 그 근거를 친의 한 수에서 찾아온 건데 뭐 그렇게 문제가 되냐 이거예요. 이건 미래통합당도 기분 나쁠걸요? 미래통합당 선거 끝나고 투표 조작설에 대해서 얼마나 선 긋고 있습니까? 물론 민경호 의원 같은 소수의 의원들이 있지만 미래통합당도 선 긋고 있는 거를 지금 선거방송심의위원이 미래통합당이 이 신의 한 수 유튜브 때문에 선거 전략을 정했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웃긴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저는 지금 뒤에 부분에서도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냐면 이게 위원들이요 심의할 때 굉장히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요 내 의견만 잘 말하면 돼 남의 의견에 대해서 참견하지 마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 박세각 위원의 이 발언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 논거를 투표하는 날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사전 투표 조작설이라는 것에 논거를 유튜브에서 찾았는데 찾고 그 유튜브를 보면 그렇게 관측이 된다라고 이 사람이 주장을 했어요. 그런 거잖아요. 그 유튜브로 보면 그러면 앞으로 모든 허위 조작 정보를 그걸 보면 그렇게 관측이 되는 건 사실 아니겠어요? 미치겠네 정말.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지금 그게 말이냐 방구냐라는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모여서 내 어떤 소중한 내 어떤 의견을 하나 내는 거 그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서로 공방을 하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이 회의는요 그런 내용이 별로 없고요 서로 너무나 존중하고 너무나 신사적이야. 그래서 정말 엉뚱한 소리를 해도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이야기하지 않고 다만 자기 얘기만 할 뿐이에요. 나의 의견. 그러니까 정인숙 의원은 정인숙 의원의 얘기를 하고 자기 발언 순서에 자기 발언만 딱 하고 끝나는데요. 정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선방심의가 그렇게 구성되는 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맞는가? 그러면 무슨 소리냐면요. 무조건 투표로 그럼 비밀 투표하지 왜 모여서 회의합니까? 비효율적이게.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삐 눌러버리시지 인기 투표하듯이 그게 아니잖아요. 토론을 해서 이런 말은 그건 말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논란을 하면서 마음이 변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 토론 과정 속에서 이 박세각 위원 본인은 안 변하지만 오히려 다른 분은 다르게 그것에 대한 공방이 계속되면서 저것도 일리가 있네라고 생각하면서 합의를 좁혀가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통해서 이게 과연 법정 제재가 나오지 않아도 될 만한 방송인가에 대한 합의라기보다는 그런 토의를 한 다음에 진행이 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이 회의의 과정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없어. 다들 너무나 점잖게 각자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다른 이 두 분이 박세각 권오현 그러니까 보수 야당에서 추천한 두 분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네네. 다른 위원들이 반발을 하긴 했어요. 김인기 위원도 메인 뉴스에서 신의 한 수 이런 거를 인용하는 것은 진짜 상상도 못할 일이다. 또 박상병 위원도 우리나라 선거 행정이 세계적 수준인데 신의 한 수 유튜브를 소개하는 걸 보고 충격을 먹었다. 이게 굉장히 반발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그대로 심의가 된 게 네. 그러면은 지금 4대 2예요. 심의위원들 지금 발언만 보면 내부는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보도다. 그러니까 법정 제재가 필요하다. 그리고 두 분만 보도에 문제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보통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같이 특수한 기관에 설치되는 심의위원회는 이 정도로 의견이 치우치면 법정 제재가 나옵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어요. 박근혜 정부 때도. 근데 신기하게 이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요. 이거 지금 4대 2인데 회의하신 끝에 법정 제재에서 수위를 낮춰가지고 결국은 행정주도를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의견을 나눈 끝에 토론 끝에 뭔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좀 양보해주지 뭐. 법정 제재 좀 그런가? 두 분이 그러시면 우리가 내려드릴게요.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아무튼 간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상한 심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토론할 때는 그나마 세게 얘기해놓고 마지막에 자기 그 내용은 거의
그 기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법정 제재를 되도록 안 주겠다라는 네. 기준점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법정 제재가 너무 안 나와요. 네. 선거방송심의. 그다음에 채널A의 김진애 돌직구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뉴스였거든요. 뉴스 말고 채널A의 김진애 돌직구쇼 4월 6일 방송도 하나 이제 이것도 이날, 귀를 의심케 하는. 이날 방송이 나갔는데 이거는 진짜 되게 충격적인 발언을 했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공동선거운동을 두고서 근친상간죄라는 말을 했거든요. 굉장히 극단적인 그런 그 용어를 사용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사실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심의가 나왔습니다. 일단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면요. 4월 6일 채널A 김진애 돌직구쇼에서 장성철, 이분 너무 많이 나와 우리 방송에서. 인기스타야. 민원연 인기스타야.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죄송한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시민당을 처음에는 위성정당, 남매정당, 자매정당이라고 했어요. 남매정당, 자매정당하고 결혼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그리고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우리 DNA 검사하면 우리 자녀다. 우리 자녀는 열린민주당이 아니고 그냥 더불어시민당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녀랑 결혼해요? 그러면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게 근친상간죄가 있는데요. 이거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건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진짜 헛소리를 이렇게 늘어놓았습니다. 아니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진짜 이게 완전 술주정이지 이게. 그러니까요. 자, 이게 말도 안 되는 정말 소리죠. 방송통신심의, 그러니까 이 선방심의위원회의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에는요, 이런 식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진행자 또는 출연자가 특정 정당 후보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이 제10조 시사정보 프로그램에 들어있거든요. 정확하게 위배된. 네, 딱 요거를 위반한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거는 누가 봐도 그냥 막말이에요, 막말. 네, 그냥. 누가 봐도 그냥 막말이죠. 욕설이야, 게다가 거의 욕설이야. 특정 정당에 대해서 근친상간죄라고 말한 데다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 소리는 진짜 요 근친상간입니다라만 했어도 더 나쁜데 거기다가 죄를 붙이면서 벌금이 있는 죄다. 맘먹고 조롱하는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다. 지금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어서 지금 근친상간으로 걸 거야? 지금 이거를? 뭘 어떻게 할 거야? 아무 내용도 없는 소리를 지금 막 했단 말이에요. 진짜 진짜 그랬는데 여기에서 심의위원들이 한 소리가 진짜 가관이에요. 가관. 야, 이 심의위원이 한 소리는 우리 봉우 씨가 또 하나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방송에 대해서도 일단 그래도 대부분의 위원들이 또 문제적이라고 지적은 하셨어요. 네. 김영미 위원 너무 지나친 조롱이다. 김용관 위원 돌직구쇼에서 계속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권순범 위원 방송에서 쓰기 어려운 표현을 썼다.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한 분들도 아쉽게도 법정 제재는 아니고 다 권고 의견, 그러니까 행정지도 의견만 내주셨는데 네. 이 행정지도 의견이 나온 것만 해도 좀 아쉬운데 아까 말씀드린 그 보수 야당 쪽 추천위원들 네. 권오현 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아트인데 제목 자체가 그러니까 프로그램 제목 자체가 돌직구 쇼다 보니까 표현 자체가 과하게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자율 재량을 주어진 것이다. 문제 삼을 여지는 있다고 보여지지만 돌직구 쇼라는 특정 프로그램 한정에서 본다면 굳이 이런 것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럼 돌직구쇼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더 센 어떤 표현 직설 그러면 직설이니까 막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되는 거야? 그럼 프로그램 이름이 욕설이면 막 욕해도 되겠네. 아니 무슨 이런 이게 심의위원이 할 소리냐고요 이게. 담당 PD가 와서도 이런 말은 안 할 텐데 무슨 자기가 봐주고 싶으니까 너무 봐주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 어떻게 돌직구쇼니까 표현을 과하게 해도 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진짜 저도 나름대로 한 3, 4년 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회의 자료를 나름대로 좀 본 사람인데 정말 그동안 봤던 얘기 중에 진짜 이건 탑3급에 듭니다. 이거. 네. 자, 근데 이 방송도 마찬가지로 권고에 그쳤습니다. 이거는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한 위원들도 권고 의견밖에 안 내셨어요. 네, 애초에. 네. 자, 그다음에 5월 7일 선방심의에서 또 하나 다른 사례의 그 황당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또 채널 A의 정치 데스크거든요. 여기서 하종대 동아일보 뉴스연구팀장이 청와대가 열린민주당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진짜 난리 납니다. 청와대가 열린민주당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럼 탄핵 나오지 또 난리 나지 또. 자, 있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는데요. 이렇게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청와대가 열린민주당을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라고는 안 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애둘러서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대부분 열린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청와대에 있다가 나오거나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 지지층이거나 아니면 조국 수호를 외쳤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하고 달리 청와대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아요. 아,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한테 열린민주당을 그러면 계속 지지해달라. 비례대표는 이런 걸 암묵적으로 지금 얘기해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78%에 심지어 14점 몇 퍼센트, 15% 가까이까지 지금 올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뭐라 하잖아요. 선을 긋고 있었죠. 선을 걷잖아요. 예. 근데 왜 청와대가 너는 안 그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청와대는 청와대예요. 가만히 있어야지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청와대에게 자꾸만 너 열린민주당을 마치 너 종북이지라고 따지는 거랑 거의 똑같이. 너 북한하고 선 좀 그어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너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왜 비판 안 해? 비판해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생각도 들었냐면 뭐 김일성 뭐 이런 거 말해봐라고 하잖아. 김일성 해봐. 그거 해봐. 너 그거 못하면 너 종북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 왜 청와대한테 가만히 있어야 되는 청와대한테 그런 무리한 이런 헛소리를 하면서 요구를 하냐고. 오히려 청와대가 선거 국면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여부를 말을 공식적으로 하면 그게 불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 특정 정당에 대해서 굳이 칭찬하거나 그리고 열린민주당한테 그렇게 하면요 사실은 또 더불어시민당에게 지지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효과를 주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정상인데 이상한 근데 사람이야 그거를 진짜.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네. 어떻게 기자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나. 자, 이 방송에 대해서도 얼마나 또 허접하게 나왔는지 얘기를 해봅시다. 정인숙 의원은 출연자의 발언이기는 하지만 청와대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게 어떻게 열린민주당 지지한 것인지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라고 말을 했고요. 사실관계를 호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상병 의원은 뭐라고 했냐면 출연자의 발언은 최대한 자유를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경강부의 식으로 마음대로 해석하는 건 아니다라고 정도만 말을 했어요.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한 위원들이 뭐 그다지 그마저도 많지 않았고 결국은 합의 끝에 도출한 게 의견 제시였어요. 의견 제시가 얼마나 낮은 건지 아세요? 진짜 낮은 최악의 그러니까 최고로 낮은 문제 없음에서 바로 위에 있는 저가 솔직히 말하면 하나마나한 그런 수준의 그 행정 방송사에 지도거든요. 아무런 타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가 사실상 열린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호소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게 의견 제시밖에 안 나왔다. 진짜 이건 이게 말도 안 돼. 굉장히 이상한 이거는 얘기죠. 진짜 이거 만약 보수 유튜버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도 믿을 만한 진짜 네. 보수 유튜버급의 발언이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언은 사실상 허위 조작 정보나 다름없어요. 이거 그냥 다른 사람들이 언뜻 보고 소문 내면 어떻게 내겠습니까? 야, 그봐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은 열린민주당 지지를 부탁하고 있어. 이렇게 소문을 내는 거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오늘 말한 게 이렇게 세 가지 심의를 지난주 목요일 날 했다는 거예요. 선방 심의가. 그런데 선방 심의가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심의를 하면 마지막 회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또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4월 20일에 방송통신위원회가 TV조선과 채널A를 재승인하면서 재승인 조건을 걸었잖아요. 그때 낸 재승인 조건에 선방심의의 결과를 2건으로 제한하라. 그러니까 법정 제재 결과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찾아서 적어놨는데요.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4조, 정치적 중립, 5조, 공정성, 6조, 형평성, 8조 객관성, 제9조 특집 기획 프로그램, 10조 시사정보 프로그램, 12조 사실보도, 20조 정당 등에 의한 협찬 방송의 금지. 굉장히 꼼꼼하게 걸어놨어요. 선방심의에 대해서. 이 조항을 위반해서 법정 제재를 받는 것을 2건 이하로 유지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3건이 되는 순간
사실은 방통신 재승인 조건 위반. 지금 뭐가 잘못됐나 봐. 아니 되고 있어요. 괜찮아? 부족하긴 한데 곧 끝나죠. 근데 네, 이제 다 끝났어요. 네, 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관련된 조항으로 인한 법정 제재가 3건이 되면 사실은 채널A, TV조선 전부 다 사실 재승인이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 재승인 조건 위반이죠. 예, 위반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세요.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채널A 3건, 꼴랑 3건 봤는데 이 3건 중에 충분히 법정제재 2건 나오고도 남습니다. 네. 그런데 한 건도 안 나왔죠. 2020년 4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요 기간 올해 이 기간 내에 그게 나와야지 되는데요. 나오기는커녕 나와야 된다라는 말은 좀 오바고 문제가 있는 방송이 있으면 나오는 것이 정상인데 안 해준다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 방통위를 우리가 되게 많이 비판하잖아요. 방통위가 왜 재승인을 줬어. 그런데 그거보다 한술 더 뜨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바로 요즘에 심의위원회다. 예, 선방심의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저는 너무 이번에 실망스러운 게요. 박근혜 정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보다 더 심해요. 네. 박근혜 정부 당시 총선 2016년 총선 때 저희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보고서 냈었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법정제재를 그래도 많이 줘가지고 이 정도는 정말 잘했는데 요러한 보도들까지 법정제재 안 준 건 좀 아쉽다. 이런 수준으로 보고서를 냈다고요. 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잘했다고 보고서를 냈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정권이 바뀌었는데 더 관대해졌어요. 네. 아주 그냥 언론민주주의야.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지. 그렇게 놀릴 수 없어. 이거 너무 심해. 지금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방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이거예요. 이제 선방심의가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구인데 지금 나왔던 올해 20일 선방심의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심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막말을 해도 다 봐준 거죠. 모든 지금 보면 허위 조작 정보, 막말, 그다음에 공정하지 못한 거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번번이 계속 우리가 이 방송에 계속 얘기한 것처럼 다음 기회에 보자. 한 번만 더 이러면 그때는 가중 처벌하자. 이래놓고 지금 오늘 나온 것도요. 채널A 정치데스크 지난번에 나왔던 거 또 걸린 거예요. 돌직구쇼 지난번에 걸렸던 거 또 걸렸어요. 그런데 대깨문 대깨조가 정치데스크입니다. 네, 예. 그런데 계속 다음에 한 번만 더 나오면 그때 가중처벌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가중처벌을 절대 안 해. 안 하고 끝났어요 지금. 네, 네.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민원연이 추가로 더 넣은 심의들도 있는데요. 그것도 내일 그러니까 목요일 날 과연 제대로 심의가 될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어렵죠. 안 나올 가능성이 기대를 높다.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의 선방심의라면은 앞으로도 계속 종편은 선거 시기에 특정 정당을 위한 선동대로 나서서 계속 오보 막말 편파 그리고 사실은 오보라기보다는 그냥 허위 조작 정보를 유튜브처럼 막 퍼나르는 그런 식의 보도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제일 화가 나는 거는 대깨문 대깨조를 해도 권고.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해도 권고. 근친상간을 해도 권고. 근친상간이라는 말을 해도 권고. 청와대가 지금 근거도 없이 청와대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있다.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라고 해도 의견 제시. 이런 보도가 나오냐고요. 그리고 돌직구쇼니까 그런 돌직구 발언을 해도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무슨 심의위원회를 유지를 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정말 말장난이나 하고 있는 그런 선방심의이다. 과연 이런 선방심의를 우리가 공적 자금으로 유지하고 운영할 이유가 있을까에 대해서 진짜 심각하게 저는 이번 선방심의위원들은 정말 혼나야 된다. 진짜 반성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나는 하려고 했는데 미래통합당에서 추천하신 어떤 분이 자꾸 반대해서 이런 결과가 나와서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이게 지금 보면은요. 민주당에서 추천하신 분들도요. 계속 권고 이상은 내지 않는 맞아요. 어떤 분명한 문제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 선방심의를 보면서 굉장히 실망이다. 분노를 진짜 금치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저희가 길게 선방심의 얘기를 좀 풀어드렸고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댓글 좀 보죠. 자, 댓글 저희가 이제 댓글도 여러분들이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다 읽어드리는 건 늘 어렵다 말씀드리는데 한 2개씩만 읽도록 하죠. 네네. 네, 제가 먼저 읽어드릴 동안 잘 찾아보겠습니다. 고르고 계십시오. 지난 금요일 방송 824화였죠. 그때 저희가 SBS의 정경심 교수 관련 오보에 대해서 얘기해드렸고 MBC 압수수색도 얘기를 했습니다. 박규태님께서 아주 긴 댓글을 써주셨는데
이제 와서 말씀드리지만 이정일 PD님의 웃음소리와 빡침이 참 좋았는데 아쉽네요. 앞으로 꼭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김서중 대표님 인터뷰 보고 왔습니다. 가장 귀에 꽂히는 내용이 내부 기자들의 개혁 의지가 있어야 언론 개혁이 된다라는 말씀이셨다고. 오늘 간만에 돌마고 얘기가 나왔네요. 그 돌마고에 앞장섰던 기자들이 검찰발 기사를 일방적으로 옮겨주며 특히 성재호 기자를 보며 김경록 PB를 놓아주려며 진심 어린 걱정을 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진짜 돌마고를 응원했던 그 시기가 허무해질 때가 있습니다. 저널리즘 토크쇼와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의 노력마저 때때로 저래서 뭐 어떻게 될려나 이런 회의적인 생각까지 듭니다. 이렇게 쓰다 보니 화가 나네요.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날 돌마고 얘기를 했군요. 우리가 돌마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아마 SBS 얘기하다가 네. KBS, MBC는 그래도 비판이 있으면 성재호 기자도 사실 그 비판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킨십이 있다. 뭐 요 정도로 이해하는데 SBS는 너무 무시한다. 저희가 그런 아마 취지로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이 김경록 PB KBS 보도에 대해서는 네. 지금 댓글 달아주신 박규태님이랑 비슷한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저희가 그때 방송도 하고 보고서도 냈으니까 다들 아시죠? 네. 예. 자, 그리고 이계홍님 개인적 사회적 피해 사회의 갈등 유발한 것 포함해서 개인 및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해라. 악소리가 나게 수백억 청구해라. 의도적 오보는 회사나 개인이 망하도록 해야 언론이 제자리에 선다. 사과 차원이 아니다. 라고 하셨는데 참 이게 어려운 일이죠. 왜냐면은 이제 의도적 오보라는 게 허위 조작 정보도요. 의도가 있느냐 아니면 정말 보도를 하려다가 이제 오보가 가끔가다 나오는 수 있잖아요. 그러냐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이제 이게 재판을 결국 가서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논쟁 끝에 이제 재판에서 결정이 되어야지 되는 거라서 이게 뭐 심의로 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은 아니라는 생각은 들어요. 자, 그리고 국민일보는 끔찍하군요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사실 이거를 보고서를 지금 추가로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오늘 나올 거예요. 네, 오늘도 나오고 지금 오늘 나온 거는 국민일보하고 MBN 보도만 가지고 일단은 먼저 내는데요. 그것 말고 지금 이태원 그 클럽 관련해서 계속 보도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불안 지금 사실은 그 사건 이후로 굉장히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났잖아요. 확진자가. 그리고 더 우리 사회가 굉장히 위축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 것에 있어서 언론 보도도 분명히 한 몫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도가 정상적이었다면은 오히려 숨지 않았을 사람들이 지금 이 보도로 인해서 그렇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예, 혐오도 더 많이 커졌고요. 사회적으로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도 커졌고 사회가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언론이 만들었다. 그래서 이번 일은 정말 어떻게 보면 언론이 빚어낸 또 다른 참사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모니터를 좀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나래 PD가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네. 배터리가 다 돼가서 마지막 댓글 하나 더 네. 읽어드리고 끝낼게요. 네. 안나비노님께서 이정일 PD 헌정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세심한 배경화면 무슨 의미일까 생각하면서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칭찬 맞죠? 예. 내 맘을 대변하는 듯 열폭, 한숨, 승질, 짜증 다양한 감정을 화면 밖에서 표출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꼬박꼬박 두 메인 MC에게 몇 화인지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거의 모든 라이브 채팅에서 영상과 함께 구독자와 함께 소통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언론인으로 민원연 시민들과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거침없는 비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미탈의 아빠 자식들을 버리고 가면 안 됩니다. 어디선가 계속 보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앞으로 이정일 PD의 앞날에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야, 저희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해 주셔서 예. 더 이상의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한가해진 다음에 이정일 PD랑 사실 여기 있을 동안엔 서로 바빠서 술 한 잔도 우리가 제대로 못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정일 PD도 좀 쉬고 저도 좀 마음이 좀 한가해진 다음에는 같이 좀 그런 이야기들 지금 말한 그런 이야기들 하고 좀 축복도 하고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하시죠. 예. 한 분만 더 할게요. 아, 팟빵 댓글 읽어드리려고. 네, 팟빵 댓글. 팟빵 댓글 하나 읽어주시죠. 네, 하나만 읽어볼게요. 건희만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부터 또 사람 하나 잡겠다는 언론들의 행태에 화가 나서 오랜만에 댓글을 쓰네요. 우리 안에 가둬놓은 반려견이 이웃 할머니를 공격한 건 분명
견주의 부주의도 있겠지만 피해자 측에서도 말했듯 친한 이웃의 사건 이후 충분한 해결 방안을 취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했음에도 또다시 좌표를 찍어서 다들 가서 욕하세요라는 식 기사에 진짜 이딴 것들이 있나 욕지거리가 나오네요. 그러면서 피해자 측에서 충분한 사과와 원만한 합의로 방송에 나간 것 자체를 원하지 않았다. 견주께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오해받아 안타깝다라고 한 기사는 뒤로 감추고 이게 언론이란 것들이 할 짓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하면서 조선일보하고 YTN 보도를 올려주셨어요. 자, 이거는 제가 사실은 전혀 안 봐서요. 한번 저희가 살펴는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팟빵에도 옥수수 요염차님, 투어이브 박미정님, 미령 네. 곰탱님께서 이정일 PD 떠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슬픔을 표하셨는데 그러게요. 저희가 그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게 김나래 활동가가 잘할 겁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잘하실 거예요. 그거는 믿고요. 건희맘님이 올려주신 이 기사들을 쭉 보니까 지금 굉장히 이 사건에 대해서 분노를 하셨던데 저희도 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하루하루 이번 주 내내 어떻게 잘 버텨보고 다음 주에는 좀 많이 바뀐 내용을 가지고 과연. 찾아뵙겠습니다. 네. 과연?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825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공동대표로 일하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모니터 팀장 이봉우입니다. 나래 자, 씨도 인사해야 자. 돼. 죄송해요. 이런 거를 정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이정일 PD는 그냥 사실상 출연자처럼